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늘 타국의 군대에 기댄 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때로는 편안한 안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향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굴종의 사고를 이제 끝내겠다는 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꽤나 미래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작전을 지휘하고 드론이 하늘을 메우며 초정밀 미사일이 적을 무력화하는 스마트 강군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술로, 물량이 아닌 정확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구상이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율 급락으로 병력 자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땡큐베리 감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에 대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와 관련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이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 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이사단 뒤로 물리시오. 그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사단 물리고 나면은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이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이사단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이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죠.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를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 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이게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 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뚝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 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뭐 있노? 그럴 밖에야 뭔데 뭐 작동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에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 흔들어라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오케이 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만들어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때가 많아야죠. 때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은 때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이거 다 사람에 들어가는 거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방개혁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거 지금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 잔 같이 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말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이제 쓸 거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자범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군 안에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가야겠죠.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거는 왜 이랬냐 저건 왜 저랬냐 그것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리 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봤어.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죠?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되게 짚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은 들죠. 제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럼 되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그것 말고는 제가 뭐 다른 일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막 국방 통일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그만 저한테 좀 그냥 이렇게 몇 개 줘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몇 개나라고 내 전에 만나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되게 들어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좀 몇 개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 발언이 터지자마자 온라인 댓글창은 말 그대로 들끓었습니다. 미군한테 돈 퍼줄 바에야 차라리 우리 국방 강화에 쏟자부터 시작해서 F-35 문제까지 파고드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F-35가 사실상 미국 비행기 아닌가, 매번 비번 받아야 뜰 수 있는 무기라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식의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죠. 더 거센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군 수뇌부를 향한 직격탄도 서슴지 않았어요. 북한이랑 국방력 국력 차이가 얼마인데 미군은 없으면 못 버틴다는 건 완전히 헛소리다라며 소위 똥별들이라고 부르는 고위 장성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F-35 말고 뭘 쓸 건데 철수로는 너무 위험하다는 신중론자들의 반박도 이어졌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굴종은 이제 끝내자, 주권은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급기야 전작권 가져오자, 자주국방 가자라는 구호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마음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눈치 보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자주국방, 바로 그것이 답이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세요.